올해 3개월 만에 800군데가 넘는 건설사가 폐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사 아시죠? 그 건설사가 폐업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1월달, 2월달, 3월달 동안에 3개월 동안 무려 이제 848곳이 폐업을 했고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하면 수치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2021년도에는 한 300군데 정도 폐업을 했거든요. 1년 동안에. 물론 이제 그 건설사라는 자체가 건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있지만 건설을 수주받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3,000개가 좀 넘는데 지금 이미 800군데가 폐업을 신청했고요.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건설사들이 더 위험한지 그 수치를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실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네이버나 다음에는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 구글 비서가 자꾸 이런 내용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건설사 폐업에 대한 뉴스를 많이 띄워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알아보죠. 부동산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건설사들은 줄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앞으로 이제 집도 많이 지어야 되고 건설사들의 이제 일감이 많이 늘어날 텐데 왜 건설사들은 반대로 이렇게 줄도산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무려 이제 848곳이 폐업을 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10곳이 문을 닫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10곳이 오늘 문을 닫았다는 거죠. 어제 오늘 합치면 20군데가 문을 닫았다는 뜻이죠. 그만큼 엄청난 숫자가 폐업을 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수도권에서 338개가 폐업을 했고요. 지방에서는 무려 510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비중을 보니까 지방의 비중이 60%예요. 이 말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지방의 집값이 지금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도권은 여러 가지 좀 규제를 풀고 거래량이 좀 트이면서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물론 그런 수도권조차도 338개가 폐업을 했고요. 지방은 510개로 더 심각하다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감이 잘 안 되니까 한번 연도별로 볼게요. 2021년에 이때부터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가격이 이제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아예 사기를 멈춰버리는, 구매를 멈춰버리면서 거래량이 줄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2021년도에 334개가 폐업을 했고요. 2022년에 404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점점 늘어났죠. 여기도 거의 한 30% 정도 증가한 수치예요. 근데 2023년에는 3월까지만 848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 2배조차도 3개월 만에 2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하면은 과연 작년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건설사, 건설 전문 업체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3,000개 정도 되는 업체가 있는데 벌써 1,000개 가까운 848개니까 거의 1,000개에 육박하는 업체가 이제 벌써 3개월 만에 폐업을 한 거죠. 건설사의 폐업 주 요인은 이제 미분양과 자금 경색입니다. 미분양은 요새 굉장히 늘어났죠. 7만 5천 가구로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정부에서는 6만 2천 가구가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기준을 발표했었는데 어느새 그 기준을 훌쩍 넘어서 7만 5천 가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쌓이니까 건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지어서 팔아서 분양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건설사들이 돈이 있어서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의 100%다 빌려서 합니다. 근데 분양이 다 되지 않으면은 그 돈을 못 갚아서 이거 내가 망하겠구나 해서 아예 짓지 않아 버리는 현상. 그리고 빌려서라도 지으려고 하는데 빌려주지 않는 거죠. 왜? 요새 분양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사한테 잘못 빌려줬다가 돈을 못 돌려받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한 타격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자금 경색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건설사 폐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제 건설사 폐업이 무조건 부동산 경기의 악재는 아니에요. 건설사 폐업은 부동산 경기의 악재이자 호재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조건 나쁘다.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30년 불황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건설사가 폐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건설사가 폐업을 해서 집을 안 짓게 되면 어떻겠어요? 자연 멸실이 있는데 멸실 주택이 어느 정도 늘어나다 보면은 이제 집이 부족한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때 건설사들이 많이 있어서 다시 달려들어서 집을 몽땅 한 번에 지으면은 안정이 되는데, 건설사들이 이제 뭐 거의 1000군데 가까이 폐업을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또 집이 없을 때 집 가격의 좀 반등이 좀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인허가를 많이 해줘야 되고요. 정부에서는 인허가를 많이 해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지만 안 좋을 때도 계속 지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집 부족 현상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돌고 돌아요.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건설사들이 뛰어들어서 집을 몽땅 지어요. 그러면 이제 집이 많아지니까 다시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을 또 안 짓고, 집을 안 지으니까 다시 또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이게 뭐 항상 반복되는 그런 비슷한 패턴인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제 가격 변동에 있어서 안정감을 찾겠죠. 부자는 그래서 하락기에 타이밍을 잡고 상승기에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하락기를 잘 주시하고 있다가 좋은 물건을 이제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사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떨어질 수 있는 하락기입니다. 그래서 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하락기를 조금은 즐겨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부동산도 지금 11년 만에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36만 3천 달러가 이제 평균 집값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4억 7천만 원 정도. 우리나라 전국적인 평균 집값이 아마 한 4억대가 넘었었는데 지금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3억 후반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랑은 한 8, 9천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1년 만에 집값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 집값만 올라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최근에 부동산이 올랐었죠. 근데 전 세계가 다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게 폭등했던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올랐거든요. 내릴 때도 지금 전 세계가 다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갑자기 올라간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 우리나라만 오르기도 힘들고 우리나라만 떨어지기도 힘들어요. 전 세계적인 물결에 따라서 이제 가는 건데 그 물결을 우리가 한번 잘 봐야죠. 하지만 이제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상승기가 거의 10몇 년 이어졌잖아요. 이번에 이제 잘 떨어질 때 잘 지켜보고 좋은 물건을 잘 잡아야지, 이번에 또 놓치면은 다음 기회는 10년 후가 될지 15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또 기다리기가 너무 버겁잖아요. 그리고 한번 오를 때 너무 빨리 올라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가격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 잡기에는 더 무겁죠. 약간 가격이 무거울 수 있으니까 이번에 좋은 기회에 우리가 한번 잘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상승론자, 집값은 결국은 우상향한다, 뭐 그런 것도 맞는 말이고, 하락론자,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이제 집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뭐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네, 양쪽 다 맞는 말이에요. 알았어, 다 맞는 말인데 나는 그냥 내 돈 버는 길로 갈게 해서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는 상황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은 상승론자가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락론자가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잘 잡아서 이 흐름에서 뭐 조금이라도 조금 이득을 보면서 투자를 해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